네, 금방 소개받은 미디어스피어 이성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드릴 거는 사실 저작권이라고 얘기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뉴스 컨텐츠 생태계에서 생성 AI가 어떤 식의 어떤 질서 변동을 가져오느냐에 대한 얘기들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근에 어떤 검색이 어떻게 바뀌냐라고 얘기를 꺼내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이트가 사실은 퍼플렉시티 AI입니다. 이 퍼플렉시티 AI가 최근에 포브스하고 이렇게 좀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 싸움의 정체가 뭐냐면 퍼플렉시티가 최근에 페이지라는 일종의 생성이 포함된 생성 AI가 결합되어 있는 블로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의 이 프로 사용자들, 유료 사용자들이 여기서 여러 컨텐츠를 직접 만들어서 자기만의 블로그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인이 쓰지 않아도 됩니다. 적절하게 AI가 생성도 해주고 하다 보니까 블로그 운영하기가 훨씬 더 쉬워졌죠. 특히 이제 기업들은 좋아합니다. 네. 그러니까 퍼블리시티 AI에 노출도 잘 되고 자기 이제 제품에 대한 프로모션도 좀 되고 마케팅 차원에서도 한번 활용할 가치가 있다 보니까 초기에 기업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분쟁이 생긴 건 포브스가 최근에 이제 이 특종 하나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구글 CEO였었던 에릭 슈미트가 스타트업을 하나 했는데 이제 드론 스타트업에 대한 거였습니다. 이걸 특종 보도를 했는데 이 퍼블리시티 AI가 포브스의 특종 보도를 검색에 뒤로 좀 밀어버린 겁니다. 사실 의도적으로 민 게 아니라 가장 먼저 인용됐던 소위 말하면 검색에서 제일 얘네들이 말하는 AI 검색에서 가장 주요하게 인용이 됐었던 출처의 링크가 이 특정 보도를 포브스의 특정 보도를 봤었던 어떤 누군가가 혹은 또 AI가 함께 만든 약간의 큐레이팅 컨텐츠였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브스가 그걸 보고 화를 낼 수밖에 없었죠. 이 기사는 우리밖에 없었던 특정 보도였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대충 짜깁기 해가지고 낸 컨텐츠 그것도 이제 퍼플렉시티가 만든 그 페이지 안에 올라와서 그게 인용이 돼 있다 보니까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었죠. 도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걸겠다라고 했고 아마 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얘기 끝나자마자 퍼플렉시티 AI 쪽은 이거는 그냥 큐레이팅한 컨텐츠일 뿐이다 라고 하면서 일단은 저게 이제 페이지에 있었던 건데 지금 오른쪽에 보는 걸로 해서 포브스를 제일 앞으로 당겨버립니다. 뭐 이런 서비스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걸 누르면 보시다시피 질의문에 먼저 답변이 나오고 그 답변에 각각의 어떤 출처 링크들을 밑에다가 열거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출처 링크에 포함되느냐 아니냐가 우리 사이트로 들어오는 유입 트래픽이 얼마나 되느냐를 판가름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아까 포브스가 화가 난 거는 일단은 니네들한테 트래픽을 많이 얻을 생각은 하진 않지만 적어도 니네들이 뜨고 있는 AI 검색 서비스라고 한다면 가장 오리지널한 그리고 그 원본이 될 수 있는 출처를 가장 앞에 두는 게 니네들의 신뢰한테도 맞지 않느냐라는 문제제기입니다. 충분히 저는 합리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GPT의 모회사인 오픈AI는 전 세계 많은 언론사들하고 계약을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약을 체결한 언론사들을 바로 저 링크에다가 포함시켜 주는 제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사들 중에 다수들이 지금 오픈AI하고 같이 계약을 체결하는데 우호적으로 사실은 나가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봤을 때 그러면 언론사들이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대체 뭘까? 라는 것들을 좀 제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다시 강조드리지만 검색 엔진에서 앤서 엔진으로 간다는 건 검색의 일단 이게 컨텐츠의 유통 질서가 이전과 완전히 달라진다는 의미고요. 물론 이제 완전히 앤서 엔진이 주류로 자리 잡는 데까지는 시간이 분명히 걸릴 겁니다. 당장 내년, 내후년에 그것이 완전히 지배하는 상황이 오지는 않겠죠. 기존에 이제 링크 베이스의 검색 엔진하고의 어떤 공존, 병행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긴 하겠지만 계속 점유율은 높아지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모든 링크를 다 하나씩 점검해 보면서 내가 원하는 이 답을 찾느니
AI 엔서 엔진이 만들어내는 답을 보고 내가 필요한 정보를 빨리 취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시간이 돈이기도 하고 금이기도 합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엔서 엔진에 대한 의존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건 사실 부인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뉴스미디어들이, 언론사들이 취할 수 있는 전략은 일단 크게는 AI 빅테크들하고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이쪽의 방향과 체결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계속 한번 남아본다라는 크게는 이 두 줄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같은 공급 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그 범위를 학습 데이터를 포함할 거냐, 학습 데이터를 포함시키지 않을 거냐. 말 그대로 이제 레그라는 레그의 벡터 데이터베이스에 우리 뉴스 데이터를 넣기만 해라. 대신 학습은 하지 마라. 라는 계약이 가능할 거고, 학습 데이터도 쓰고 벡터 데이터에도 넣어라 라고 한다면 돈을 더 많이 받을 거고요. 현재 오픈 AI가 사실은 체결하고 있는 대부분의 협상의 방식들은 제가 알기로는 이 두 개를 다 합친 계약으로 더 높은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계속 언론사들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사례들을 하나씩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급 모델은 지금 이제 스택 오버플로우도 오픈 AI하고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렇게 하려면 일단은 가장 비싼 값을 받으려면 일단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데이터베이스를 벡터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격을 매겨 놓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저쪽에서 그러면 이 오픈 AI 쪽이나 이런 데서 제안을 하게 되면 학습 데이터용으로 쓰거나 예를 들면 레그용으로 벡터 데이터베이스에 넣는다라고 했을 때 그래 데이터베이스는 우리 이쪽에서 가져가라. 근데 우리의 기준가가 이 정도이기 때문에 이 정도 밑으로는 협상을 못한다 라고 사실은 접근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언론사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일단 떠나서 기본적으로 이 방식을 취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조건에서 협상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스택 오버플레이가 실제로 이제 그런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해 왔었던 거고, 대신 이제 이게 협상을 아까 이제 이렇게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기네들도 AI 검색 서비스를 만드는 요 단계들이 좀 있어야 이것들이 좀 효과들이 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비공급 모델, 공급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한번 자생하고 자강해보겠다라는 쪽이 아까 앞에 소송이 붙었었던 폼스 같은 모델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오픈 AI가 저기에 폼스에다가 이제 제안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행보로만 보면 폼스는 일단 이런 비공급 기반의 자생 모델로 좀 움직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작년에 만들었던 게 사실은 아델라이드라는 AI 기반의 챗봇 검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포브스가 가지고 있었던 과거 데이터를 전부 다 벡터화시켜서 여기에 붙이고 연결을 했던 거죠. 그래서 어떤 질문이 나오든지 간에 어떤 포브스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하여튼 포브스가 신뢰할 수 있는 이런 걸 좀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런 좋은 검색 결과 혹은 답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노력들을 좀 해왔다라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AI 엔진을 엔서 엔진을 못 만들겠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기회가 없으니 아예 그러면 아까 AI 엔서 엔진을 지금 가지고 있는 구글 AI 오버뷰나 퍼플렉시티 AI나 아니면 GPT, 챗 GPT 서치나 이런 쪽에 최적화시켜서 우리의 광고 수익을 한번 유지해 보겠다. 아무리 유지한다 노력하더라도 이전보다는 광고 수익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링크 자체로 소비되는 구조가 아니고 엔서 엔진이 살아남으려면 그들 스스로 그 플랫폼 안에서 광고 수익을 유지해야 되고 광고 수익을 창출해야 되고 그리고 계속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넥스트 질문을 훨씬 더 정교하게 짜는 게 걔네들의 핵심 밸류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링크를 걸어주긴 하겠지만 될 수 있으면 링크를 타고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게 엔서 엔진의 기본적인 목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걔네들의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을 커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그걸 통해서 광고를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면 엔서 엔진 최적화, AEO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AEO를 하기 위해서는 저쪽에 이제 써놨다시피 일단 품질을 높여야 되고
왜냐하면 품질 낮은 컨텐츠를 답변으로 제공한 순간부터 이렇게 이 앤서 엔진의 신뢰도가 확 떨어지게 되고 지금 경쟁 상황에서는 버림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음성 검색에 최적화시켜야 된다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데이터들을 그러니까 schema.org가 가지고 있는 이런 그 구조화된 데이터로 다시 한번 좀 재편성할 수 있는 그런 이 후속 조치들도 좀 따라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약간 팁을 좀 제시하는 건 AEO의 이 AEO의 몇 가지 기법 중에 하나는 FAQ를 많이 만들어라, Q&A를 많이 만들어라, 뭐 이런 컨텐츠 유형들도 사실 제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여하튼 그건 언론사가 할 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AEO에는 몇 가지 어떤 조건들을 봤을 때 일단은 전체적으로 구조화된 데이터로 만들고 음성 검색에 친화적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품질을 끌어올리고 답변에 최적화된 컨텐츠 유형들을 많이 개발하는 것이 실제로 AEO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들이 최근에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언론사 입장에서는 기존의 저작권에 기반한 방식으로는 스스로 아마 지켜낼 수 없다라는 것들을 조금씩 아마 감을 잡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흐름을 카피할 권리, 그러니까 복사할 권리가 카피라이트잖아요. 이 권리가 저는 소위 말하면 벡터라이징 할 권리로 저는 바뀐다라고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오픈 AI가 이 서치 GPT를 만든다라고 하는 그것은 언론사의 데이터를 자기네 벡터 데이터베이스 안에 넣는다라는 겁니다. 물론 벡터 데이터베이스에 넣는다라는 걸 보통 벡터 임베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도 비용은 듭니다. 분명히 비용은 들고요. 대신 이제 그걸 할 수 있는 권리는 사실은 언론사, 그러니까 저작권자 스스로가 가진다라는 것들을 스스로 인식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저는 협상할 수 있는 뭔가가 생긴다. 지금의 복사를 할 수 있는 권리 자체로는 이 협상을 주도하기는 되게 어렵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걸 조금 더 넓게 얘기하면 인덱싱할 권리라고 표현을 저는 하는 편이기도 하고요. 조금 더 개발적으로는 벡터라이징할 권리라고 저는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언론사들은 저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일 때 실제로 이 저작권에 대한 그 보상들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편이고요. 다만 벡터라이징할 가치를 지녀야 됩니다. 그 뉴스는 벡터라이징할 가치를 지닌다라는 건 사람들의 질의에 답변으로 내놓을 만한 중요하고도 가치 있고 유익한 정보를 그 언론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품질이 높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 정도의 가치가 없는 뉴스들은 사실은 벡터라이징을 어딘가에서 벡터라이징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별로 제안을 하지 않을 확률이 좀 높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거를 자기 스스로 벡터라이징해서 AI 서치를 만들어도 사실은 이용률이 높아지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이 이 저작권이 분명히 재조명될 수 있는 몇 가지의 우호적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것을 그 가치가 다시 한번 오를 수 있는 기회들이 만들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문제는 저 정도의 고품질을 얼마나 많이 쌓아두고 있는가가 사실은 그 기회들을 잡을 수 있느냐 혹은 그 기회가 오느냐를 판가름하는 되게 주된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은 거고요. 그리고 벡터DB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가 혹은 만들어내지 못하더라도 실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CMS 내에서 벡터라이징이 가능한 정도의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할 수는 있는가가 사실은 또 자기의 저작권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요인이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외부 솔루션에 대한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을 경우 근데 그 과도하게 높은 상황에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있는 CMS 솔루션 기업이 이 정도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면 자기가 아무리 좋은 컨텐츠 그리고 오래된 고품질의 뉴스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저것에 보상받을 수 있는 시련은 굉장히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는 카피라이트라기보단 벡터라이징 라이스로 혹은 뭐 인덱싱 라이스로 저는 흘러갈 확률이 AI 검색 질서에서는 굉장히 나타날 확률이 전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한다면 그거는 결국 고품질이어야 되고 그 고품질을 실제로 벡터화 시켜가지고 제공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적 인프라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정도의 최소 조건들이 충족이 되지 않으면 이 기회에서 결국은 엔서 엔진 채집화 외에는 별도의 어떤 그 비즈니스 모델, 어떤 수익 모델의 전환에서 새로운 기회들을 찾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 국면으로 좀 흐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제 발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